소장님, 오늘로 그러니까 화요일로 코너를 옮겼어요. 어차피 뭐 코너로 무슨 요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제는 기억할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노회찬 의원이 나오고 바로 정태인 소장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노회찬 의원 나온 다음에 꺼버릴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만큼 재밌게 만드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경제로. 이 업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 6개월 다 됐는데 6개월 동안 모든 코너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 자, 빵빵 터질 일이 없는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죠. 이제 박근혜 씨죠. 네.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4년 동안 일은 잘했는지. 경제 쪽을 검토를 너무 잔인한 주제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주제인데. 경제학자로서, 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네,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니까. 네, 순수한 마음만 갖고 경제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그러면 실제 다른 거 다 빼고 성적표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잔인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4년의 경제 성적표.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내세운 고가 474였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명박 747에서 747이었죠. 네. 이명박 씨 747은 7% 경제 성장에 1인당 GDP 4만 달러, 네. GDP 순위 세계 7위라고 네. 하는. 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네. 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2%.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고 1인당 GDP가 한 8,000달러 좀 안 됐죠. 27,000달러? 네. 이 정도에서 그쵸. 4만 달러가 안 되고 7위는 내려갔죠. 네. 순위는 내려갔고요. 순위는 내려갔고 네. 다 내려갔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이제 바꾼 게 474입니다. 네. 4% 경제 성장을 하고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네. 참신했어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업률 보고 이랬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 고용률이거든요. 네.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몇 %냐. 네. 이거를 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1인당 GDP 4만 달러는 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 정도 4년 동안. 다시 또 떨어졌네요. 예, 또 떨어졌죠. 3.2.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가 한 4.5%.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한 5.3%. 그러니까 계속 성장률이 쭈르륵 떨어지고 있다. 근데 3% 이하로 내려간 건 상당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률 70%는 66%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고용이 더 됐냐를 보면은 노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60대가 대부분. 그리고 50대 이상을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66%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 마지막 1인당 GDP 4만 달러는 역시 28,000달러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만 달러 구호는 노무현 대통령 때 3년 차에 나온 구호고 실제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둘 때 한 2만 3천 달러, 2만 4천 달러 정도로 그만뒀는데 9년 동안 그러니까 늘어난 게 한 4,000달러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죠. 4,500.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9년 동안 500만 원 늘어났어요. 1인당 GDP가. 그 9로 나누면은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그 전에는 훨씬 더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달러로 따진 1인당 GNI는 16% 정도 평균, 연평균 16% 늘어났어요. 물론 이건 환율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퇴보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 있죠. 더 나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 정부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인데 자식 세대가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 세대가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식이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그 안보 차원이든 복지 차원이든 뭐 경제 수준 차원이든 조금 더 나은 삶이 항상 이어졌는데
이제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97년경의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못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몇 %나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낮게 받겠죠, 그때는. 예, 낮게 5%. 예. 지금은 한 더 나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예, 예. 95%가 나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96년, 7년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식에 대한 좀 이게 있어요. 과대 평가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투자 안 해도 자식들한테는 올인하니까.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그게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애가 나보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옛날에 비해서 아이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때는 3명 정도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명 낳잖아요. 1명 또는 2명. 피부로 느끼는 내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정말 심해진 거예요. 네. 네.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제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건 아세요? 청년 실신. 청년 실신은 뭐 미생망은 아는데. 실업자 플러스 신용불량자에서 이제 청년 실신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런 조국.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세대가 된 거죠. 아무리 지표도 봐도 실제로 그렇고요. 예.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좀 부모 세대처럼 살 것 같지는. 최소한 부모 세대만큼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 차이를 보면 이게 부모들이 물려준 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정유라 씨가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실력이라고. 부모도 실력.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근데 그게 결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상인으로 태어나거나 노예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제 사회처럼 또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네,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꼭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불평등이 심화된 거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수출이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채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성장률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거에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이제 소비를 줄이는 단계로 들어갔죠. 이게 IMF 이후에 그 IMF가 우리나라에 적용한 정책 자체가 사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지나면서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구나 하는 양극화를 막는 정책이 이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걸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나왔으니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줄푸세예요. 네. 원래 이명박 씨하고 대선 때 내세웠던 게 줄푸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로 바꿨었는데 실제로 시행한 정책은 줄푸세죠.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운다. 이게 줄푸세잖아요. 근데 정확히 줄푸세를 했고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경제혁신 3기년 계획 국가 대개조 계획을 내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무역투자진흥회라는 걸 10번. 그게 이제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축소판하고 비슷한 거죠. 수출진흥회의라는 걸 해서 똑같아요. 거의. 재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표를 만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규제 완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규제는 기업들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게 규제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학교 옆 호텔 허용해 준다든가 병원 안에 호텔을 넣게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죠. 병원을 영리화한다든가. 네. 병원 영리화하면서 호텔.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 이미 그런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큰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쪽, 건설 쪽만 이제 투자가 일어났고 사실 설비 투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잘했던 거 좀 해보세요. 잘했던 아까 70% 고용률 70% 정책은 신선했다. 그리고 실제 60% 달성했다. 60 몇 %. 근데 요 고용률이 70% 육박한 것의 잘한 부분인데 그게 실 내용이 아까 노년층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노년층이 허드렛. 노년층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복지가 없으니까 일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의 어르신들이라는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고 60년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마인드가.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시고 일의 종류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그 부분 일자리에서 예를 들어 청소하고 뭐 이런. 예, 아파트 경비를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보면은 휴지 줍는 분들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리어카 끌고 이제 휴지 줍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잡히는 거죠. 휴지 줍는 것도 일자리로 누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물상하고 뭐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허드렛 일이 늘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늘었죠. 50대는 이제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치킨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영업이 늘어나는 이 정도가 늘어난 거고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는 없었어요. 지난 4년 동안 52조 원을 집어넣었거든요. 일자리 정책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어떻게 갔는지는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4대강을 2번 할 돈인데 그게. 예,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한 일은 뭐냐면 박정희 신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명박 씨 뽑을 때나 박근혜 씨 뽑을 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네. 그리고 박정희의 정책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딸을 뽑았는데 지난 9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제는 박정희 씨의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60대 혹은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너는 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이런 말들이 보통 그 자식 세대라고 정치 관련해서 대화하다가 막힐 때 나오는 주요 멘트잖아요. 요즘 60대에 6.25를 못 겪었어요. 예, 60대는 아니죠. 예, 70대가 6.25를 겪고. 이제는 그 멘트는 70대, 왜냐면은 50년이고 지금은 그 2016년이니까요. 66년이 지났어요, 전쟁이. 그러면 지금 70세도 전쟁 났을 때 4살이에요.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전후의 그 비참함이 몸에 남아있죠. 이분들이 이제 청소년 되셨을 때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겠죠, 그때가. 그렇죠. 이제 그걸 본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70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또. 그것도. 70대 중반은 돼야 기억이 나는 나이가 됐어요. 60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하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이 그 시절을 기억 안 납니다. 아무리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0대, 60대는 아직 60대는 아닌데 50대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고도 성장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빌딩 올라가던 시기. 네, 재산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많아요. 네. 국민연금도 괜찮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받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50대가 보수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사실 60대는 50대 후반 쪽, 55세 이상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계층이 아니라 세대 대결이 일어나는 점점 양상으로 정치 그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예전엔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한 20년간 거의 경제 성장률 제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새 좀 아베가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지금. 네. 지난 4년이 우리가 일본한테 뒤지게 된 4년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 취직이 일본이 훨씬 나아졌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의 전후 세대 노인 세대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그리고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젊은 아이들은 처음에 시작할 돈이라든가 그 돈이 안 풀려 나오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지고 세대 간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아야 노인들도 좋아지거든요. 성장률이 높아져야 사실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박근혜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네. 지금까지 칼폴라니 사용대연구소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죠. 이제 박근혜 씨죠.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4년 동안 일은 잘했는지. 경제 쪽을 조금 더 너무 잔인한 주제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주제인데 경제학자로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네,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러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니까. 네, 순수한 마음만 갖고 경제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면 실제 다른 거 다 빼고 성적표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잔인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4년에
경제 성적표. 네. 소장님, 그러니까 화요일로 코너를 옮겼어요. 어차피 뭐 코너 무슨 요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제는 기억할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노회찬 의원이 나오고 바로 정태인 소장이 나오고.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노회찬 의원 나온 다음에 꺼버릴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만큼 재밌게 만드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경제로. 이 업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예. 저희 6개월 다 됐는데 6개월 동안 모든 코너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 자, 빵빵 터질 일이 없는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윤 소장님. 아니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 이건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고용이 더 됐냐를 보면은 노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60대가 대부분. 그리고 50대 이상의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66%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 마지막 1인당 GDP 4만 달러는 역시 28,000달러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만 달러 구호는 노무현 대통령 때 3년 차에 나온 구호고 실제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둘 때 한 2만 3천 달러? 네. 2만 4천.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내세운 구호가 474였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명박 747에서 747이었죠. 네. 이명박 씨 747은 7% 경제 성장에 1인당 GDP 4만 달러, 네. GDP 순위 세계 7위라고 네. 하는. 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네. 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2%.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고 1인당 GDP가 한 2만 한 8천 달러 좀 안 됐죠. 2만 7천 달러 네. 이 정도에서 그쳤고요. 4만 달러가 안 되고 7위는 내려갔죠. 네. 순위는 내려갔고요. 순위는 내려갔고 네. 다 내려갔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이제 바꾼 게 474입니다. 네. 4% 경제 성장을 하고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네. 참신했어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업률 보고 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 고용률이거든요. 네네.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네. 이거를 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1인당 GDP 4만 달러는 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 정도 4년 동안. 다시 또 떨어졌네요. 예, 네. 또 떨어졌죠. 3.2.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가 한 4.5%.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가 한 5.3%. 그러니까 계속 네. 성장률이 쭈르륵 떨어지고 있다. 근데 3% 이하로 내려간 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률 70%는 66%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률은